기초연금 60만원 시대 이렇게 하시면 수급 자격 탈락됩니다. 몰랐다고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지급하겠다면 원리원칙 기준에 맞추면 그만입니다. 기초연금 60만원 시대의 탈락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즉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은 조정하면 비대상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어렵고 난해하셨나요? 많은 수급권자분들이 한 끗 차이로 비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론에서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존에 기초연금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탈락 기준을 모르니까 무심코한 행동의 결과로 기초연금 탈락 요건을 나도 모르는 사이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청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멈추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시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 키워드로 쉽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시청하셔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행동만 하지 않거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탈락되거나 수급비가 줄어드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채. 기초연금에서 부채는 원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부채와 인정 못 받는 부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살면서 빚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빚이 없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초수급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기초연금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채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부채.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 친척, 지인 등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개인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은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빌린 돈은 미래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개인 간 부채를 바라보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있는 돈과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수급권자 재산으로 보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을 빌려서 예금한 경우 전액 금융재산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 약 16만 7천 원이 증가합니다. 개인 간 부채 2,500만 원이면 약 8만 원, 1억이면 약 35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합니다.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부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 법원만 기억하세요. 법원에서 확인되는 개인 간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가령 지급 명령이나 지급 결정한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 조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채는 부채로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수급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 개인 간 부채 말고 대출금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출금을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은 부채로 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권자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 모두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용도, 종류 상관없이 부채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되는 부채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출금 이자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공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대출금, 법적공제회 대출금인 군인공제회, 교지원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부채로 봅니다.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어떨까요? 매월 받는 소득이 아닌 부채입니다. 농지와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을 부채로 봅니다. 약관대출은 보험사, 증권사, 신탁회사의 경우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부채로 인정되지만 그 외 약관대출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출금도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 신용카드사의 단기 신용대출은 기초연금에서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단기 신용대출을 땡겼다가 수급자 자격만 인정받고 갚아버리는 식으로 악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직역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 후 현재 받는 금액이 없다고 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치료를 위해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를 위해 일시금으로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공무원, 교사, 군인, 우체국 근무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 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생각보다 종류도 많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이 수급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편의상 단독가구 수급권자 재산 총액이 2억이라고 하고 1억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수급권자에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인가요? 1억이 아닙니다. 1억 9,800만 원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증여까지 했는데 기초연금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에서는 왜 증여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일까요? 증여라는 방식을 악용하여 재산이 있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증여로 차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을 증여했던, 2억을 증여했던 단독가구의 경우 한 달에 약 200만 원씩 감소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한 달에 약 256만 원씩 감소합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소유나 실사용자가 아니어도 고급자동차 내 명의가 단 1%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자동차는 가장 말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소유해서도 안 되고 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급 자동차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면 차량 가격 상관없이 고급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다른 하나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배기량 상관없이 바로 탈락입니다. 차량 가액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기준은 신차, 중고차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정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차량 가액이란 차를 살 때의 신차 가격이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된 차량 가격이 차량 가액입니다. 둘, 배우자 명의 고급 차량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고급 차량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셋, 자녀와 자동차 공동명의 주의하세요. 자녀 보험료 줄여주겠다며 공동명의하면 내 기초연금이 날아갑니다. 차는 자녀가 타지만 해당 차량 명의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가 단 1%라도 있다면 자동차 차량가액의 1%가 아니라 차량가액 100% 금액이 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넷, 고급 자동차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모두 다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등급이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의 정도를 1급에서 7급까지 구분하는 분류 기준을 말합니다. 다섯, 고급 차량이 아닌 차량도 주의하세요. 고급 차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내 명의가 있다면 차량가액의 100%가 자동차 재산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에서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환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만 유일하게 10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수급자 요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자를 유지하거나 탈락되기 싫다면 자동차 소유를 우선 배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예 대여.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유형별로 환산율을 적용하고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때 수급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많아지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내 명의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또는 자녀가 어떠한 이유든지 현금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 명의면 재산으로 봅니다. 자녀가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다며 부업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겸업이나 부업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자 명의를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누구의 소득인가요? 사업자 명의 즉 수급자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사정상 계좌 개설을 수급자 명의로 했을 때 이때의 주식 투자 금액, 이 세 가지의 모든 금액이 모두 다 수급자의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전세계약금은 기초연금에서 부채로 보아 차감해줍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임대보증금 즉 전세계약도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타인과 50%입니다. 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 전세계약금만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형, 누나, 동생 포함. 그 배우자와 체결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당 주택, 상가의 시가표준의 최대 50%만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되면 소득에서 차감되어서 결과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한 소득 인정액이 감소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고급 회원권. 고급 회원권 종류가 있습니다. 콘도, 골프, 승마, 요트,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입니다. 고급 회원권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임대보증금, 증여와 다르게 고급 회원권의 경우 자녀 명의로 해도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 명의를 자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기초연금 탈락 사유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급 자동차, 직역연금, 고급 회원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사실상 포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 규정까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하겠죠. 그 다음으로 자녀라 할지라도 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는지, 법원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 간 부채인지, 전세계약을 타인과 하였는지 확인하세요. 임대보증금, 전세계약금을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과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증여로 재산을 줄일 계획을 세우셨다면 증여한 금액만큼 한 번에 소득 인정액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웬만한 대출을 부채로 잡히지만 대출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의 단기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연구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실 만한 지인분께는 공유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